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정열 전략팀장입니다. 자, 금일은 11월 27일이고 현재 시간은 장이 종료된 3시 36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실 종목은 두산인프라코어고요. 코드 번호는 042670입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인프라코어 이 지지 구간을 좀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좀 이제 저항권에서의 찰실한 매각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좀 나와주면서 현대냐, 우리 현대에 집어먹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주가가 좀 빠지고 있다라고 좀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이전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이 기사를 보면은 자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기사가 11월 27일 오늘 나온 기사고, 제가 어제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 총 잘 정리가 잘 돼 있어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 DICC 중국 법인의 우발부채 해결, 기업 결합 심사 통과 등. 자,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두산인프라코어에 잡혀있는 중국 재무적 투자, 재무적 투자자한테 우발부채가 좀 잡혀 있어요. 1조가량 7,500억인데 이자까지 포함하면 1조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 자,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근데 이거를 밥캐스한테 떠넘기기로 했어요. 떠넘기기로 하면서 일단은 현대중공업이 그걸 보고 이제 두산인프라코어를 집어삼키려고 인수 본입찰에 참여를 했습니다. 자, 기업 결합 심사. 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 점유율이 좀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 공정위에서 승인을 해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이런 부분들. 자, 우리 국내에 건설 기계 산업, 이게 방산의 기밀들도 있고 해외에 유출이 되면 안 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재무적 투자자, 사모펀드 같은 경우에서 얘네들이 수익을 내면 이 기업을 다시 두산인프라코어를 팔겠죠. 팔 때 누구한테 파냐? 해외 기업들한테 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을 지켜야 되는 입장에서는 산업은행, 정부의 입장에서는 현대중공업한테 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공정위원회가 정부랑 산업은행이 공정위원회를 좀 설득을 할 것 같다,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게 지금 변수긴 해요. 변수긴 합니다. 이거는 제가 이전 10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현대중공업이 예비 입찰에 참여하기 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자, 이게 보면은 현대중공업 지주와 컨소시엄이 유진그룹이 응찰을 했다. 사실상 2파전 구도로 압축됐다. 자, 근데 모릅니다. 지금 이제 GS건설도 본입찰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가는 보고 있어요. 찝쩍거리고는 있단 말이에요. 참여할까 말까? 니네 어떻게 할 거야? 참여할 거야? 이러면서 가격 보면서 지금 GS도 그렇고 유진도 그렇고 지금 후계자 양성 그런 도립으로 지금 존재감 어필로서 두산인프라코어를 입찰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좀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활용. 제가 GS건설 제가 말씀드렸어요. 너네 이거 먹어서 감당되겠어? 부채비율 많잖아. 그리고 니네 나중에 또 팔려 그러지 않겠냐? GS건설? 니네 이거 먹어도 감당 안 될 것 같은데 낄기빠빠해라. 약간 그런 식으로 GS건설이 너 들어올 때 들어오고 나갈 때 나가고 좀 이렇게 뭐 얘기를 드렸어요. 니네가 여기서 왜 나와? 약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은 입찰을 참여하지 않았는데 일단은 아직까지는 본입찰을 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GS도 참여를 할 수 있다. 자, 사실상 2파전을 압축됐다. 근데 유진그룹은 조금 급이 낮죠. 유진그룹도 약간 후계자의 그런 약간 뭐랄까 후계자의 양성 약간 그런 분위기로 존재감 어필로서 좀 이렇게 참여를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재무적 여력과 산업의 시너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대중공업 그룹이 한 발 앞서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것은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렸던 부분. 자, 현대중공업 그룹이 두산인프라코어를 최종적으로 품에 안기까지 남은 변수도 적지는 않다. 자, 크레디스 스위스 증권을 통해 진행한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본입찰에는 KDBI 인베스트먼트, 이게 산업은행의 자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업은행이 깔아놓은 판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 지금 상황에서 현대차 기아차 아니냐, 약간 그렇게 보고 있는 분들도 계시는데 틀린 말은 아니에요. 사실 그게 맞습니다. 산업은행에서 현대한테 주는, 사실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서 두산에 3조를 빌려준 입장이에요. 근데 채권으로서 좀 빌려준 그런 입장이죠. 근데 3조를 받기 위해서는 두산인프라코어를 1조를 받고 팔아야 됩니다. 3조를 확보해야, 그래야 대출금을 산업은행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 판을 깔았다. 사실 뭐 그렇게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는 아니고, 사실 처음부터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유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들이고요. 자, 여기 현대중공업 손잡은
재무적 투자자가 산업은행 구조조정 전담 자회사인 것까지 고려하면 인수 가능성에 더욱 힘이 쓸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죠. 자, 사업 시너지와 재무적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현대중공업 그룹이 이번 인수정 최종 승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얼마를 줄 거냐? 얼마를 줄 거냐가 중요한 거죠. 인수에 성공할 경우 기술과 인프라 등이 더해져 전 세계 건설기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한층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 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GS가 될 때 유진이 될 때 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다 필요 없고 그냥 인프라 입장에서도 인프라 코어 입장에서도 현대중공업한테 팔리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가장 베스트다. 유진한테 팔리면은 시너지가 납니까? 인프라 코어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지.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사실 시장에서는 안 좋게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서 주가가 좀 조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사실 GS한테 팔렸다, 사모펀드한테 팔렸다 그러면 주가가 더 떨어졌을걸요? 더 떨어졌을 겁니다.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현대중공업이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발부채 인수를 위해서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다. 이거는 밥캣한테 주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 일단 믿어보겠습니다. 나중에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믿어볼게요. 자, 7천억에서 8천억 정도 사들여야 한다. 인수하려는 기업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우발부채. 자, 이게 내년 초까지는 결과가 좀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내년 초 이게 두산 입장에서는 연말 이번 연내에서 매각을 완료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게 대법원 판결이 매각이 된 이후에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좀 높죠. 이게 첫 번째는 승소를 했고 두 번째는 패소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결과에서 2심에서는 패소를 했다라고 나오죠. 1심에서는 이제 두산이 이겼어요. 근데 2심에서는 이제 재무적 투자자 손을 좀 들어줬기 때문에 이제 3심에서는 어떻게 최종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 결과가 내년 초에 나올 것 같단 말이죠. 근데 그때는 아무래도 두산 밥캣이 책임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서 결과가 매각이 된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여기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이번 매각, 사실 밥캣한테 남겨놓는 게 떠넘기고 그냥 파는 게 분할을 해가지고 두산 인프라코어만 파는 게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가능성이 제일 현실적이다라고 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면은 일단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산업회 투자회사로 분할해서 매각할 계획이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여기에서도 인적 분할을 통해서 두산 밥캣을 거느린 투자회사는 두산중공업과 합병을 시키고, 자, 밥캣은 두산중공업으로 간다고 하네요. 자, 그렇게 되면은 두산중공업 입장에서 밥캣 써넘긴 중공업이 책임진다. 약간 이게 시기적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어요. 밥캣이랑 합병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이 되기보다는 밥캣이랑 중공업을 좀 합쳐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애매한,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합병 시기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바뀌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두산 인프라코어 입장에서 사실 나쁜 건 아닌데 단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좀 나와주고 있다는 것들은 좀 우려감을 어느 정도 표명하고 있다라고 조금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M&A의 특성이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M&A 특성 같은 경우에서는 매각이 진행이 된대. 그럼 주가 올라가고, 매각이 본인 차례 진행이 됐대. 차익 실현 흐름 나오고, 자, 이제 매각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올라가고, 그리고 매각이 진행이 완료 끝났어 그러면 떨어지고, 약간 그런 식으로 움직임을 좀 보인단 말이죠. M&A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이슈들이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M&A의 시장 자체가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누가 어떻게 인수를 하고 그런 것들이 상당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주가를 좀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막상 이제 매각이 돼서 이제 시너지 이런 부분들을 참 생각을 해본다면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이제 지분이 또 어떻게 되는지, 매각을 할 때 우리 분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주가에 영향을 좀 줄 것 같아요. 분할을 해가지고 판매가 되는데 현대 쪽으로 주식 자체가 흡수가 될지, 아니면은 분할해가지고 이거 두산 인프라코어가 유지가 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아리까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저도 좀 쉽게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아요. 주가에 영향을 좀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여러가지 요인들. 근데 이 요인들이 아직까지 불확실성이 두산 인프라코어 입장에서는 조금 남아있다. 자, 중공업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밥캣이랑 소송 변수만 남았다. 소송 변수가 남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뭐 두산 입장에서는 두산 인프라코어를 팔리면은 채권 이런 부분들, 두산 중공업
이런 부분들 남게 됐지만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봐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이슈들이 상당히 많아요. M&A 자체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시고 이 종목을 어떻게 좀 대응을 할지 긴밀하게 이제 좀 치밀하게 대응을 하실 필요가 좀 있겠죠. 이슈들이 나와주는 것에 따라서 주가가 좀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좀 들긴 하니까 어떤 이슈들이 좀 나와줄지 그런 부분들 여러 가지 이유들 뭐 지금 이제 여섯 예비 입찰에는 한 7곳이 참여를 했는데 본 입찰에서는 2곳밖에 참여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들도 변수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고 GS가 또 참여할 수 있다는 부분들도 변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대충 근데 지금 1조 8천억 가량의 시가총액 시총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36%에 대한 지분이 1조 가까이 되면은 여기서 시총 대비해서 이 지분에 대한 가치가 시총 거기에 대비해서 너무 낮다라는 부분들이 좀 나중에 부각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좀 나와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냐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좀 도움 되셨다면은 좋아요 한 번씩만 좀 응원해 주시는 건 무료입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AP투자연구소라고 이렇게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 여기 깜빡깜빡거리시는데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게시판이 보이시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매일매일 저희가 우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종목을 무료로 추천드리고 있는데 여기 게시판 11월 20일 금요일 무료 추천 종목 게시판 한번 들어와 보시면은 저희가 장전에는 뉴욕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려놓고 그리고 9시가 딱 되면은 종목 추천 드립니다. 9시 센트럴 인사이트 현재가 11,9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2,250원 손절가 11,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1분에는 한국 타이어 앤 테크놀로지 그리고 현재가 36,600원 매수가 알려드리고 1차 목표가를 37,7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고 9시 3분 올릭스 현재가 75,000원 기준 매수 자 1차 목표가 77,200원 손절가 72,000원으로 단기 종목 세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추천드리고 차트상 이렇게 좀 어떻게 올라갔는지 설명을 이렇게 드리면서 수익 구간 이렇게 수익 축하드린다고 말씀드리고 한국 테크놀로지도 바로 수익 바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1차 목표가 1차 목표가랑 손절가랑 이렇게 또 알려드리고 몇 종목이 지금 현재 들고 있는지 댓글로 이렇게 상세하게 다 안내를 드리거든요.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올리수다, 목표가, 매수가, 손절가 잘 지켜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종목을 드리기 때문에 여기 개념가 자기주도 학습을 위해서 진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추가 매수하거나 많은 돈을 따라하지 마시고 조금씩 꾸준하게 이렇게 무료로 종목을 받으셔가지고 조금씩 수익을 내내신 것도 괜찮다는 말씀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렇게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드리니까 여기 이 게시판에 들어오셔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뭐 수익률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고 오늘 추천드린 종목이 뭐 수익 청산한 이후에 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여주고 있고 자 이런 식으로 꽤 실력이 있으시게 종목을 추천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단기적으로 좀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 단기적으로 좀 종목을 결과를 좀 내고 싶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들어오셔가지고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